오늘은 미국장이 약간 장 흐름 자체는 초반에 밀렸다가 좀 후반부에 이제 밀고 올라가더니 장 끝날 쯤에 돼서 다 빼먹었습니다. 하락 부분을. 유럽은 1% 넘게 끝났는데 그 전일날 2% 넘게 하락한 거에 대한 반등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CDC 데이터를 보면 최근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아직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별다른 이슈 변화가 없습니다. 확진자가 준다거나 이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CDC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확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 넘어서 지금 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covidtracking.com 데이터인데요. 입원 환자, 그러니까 당일 매일 입원 환자 수가 나오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게 2만대 초반 후반까지 딱 떨어졌다가 28,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크 타임으로 가면 막 6만대 가까이 갑니다. 이게 59,000, 6만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던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관련된 부분은 뭔가 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추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 소매 판매 영역은 아직 예측처럼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차트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0.4로 약간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로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코어고 이건 이제 전체인데 이것도 늘었어요. 전체도. 약간 그냥 세부적인 걸 그냥 숫자로 보면 이게 이제 소매 판매 전체거든요. 전체인데 잘 보시면 이게 4월 여기가 5월이네요. 5월 이후에 5월이 전년 동기 대비 더 적은 숫자로 있었죠. 근데 6월 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 판매 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석 기사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최소한 중고차라도 마련하려고 자금을 집행한다거나 혹은 그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집을 꾸미려고 가구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집에서 자기가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외부로 나가지 못하거나 극장을 못 가니까 대형 가전을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뭐 금융이나 IT 쪽에 있는 그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소비 여력이 일정 수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매 판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90만 건 가까이로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 관련된 부정책들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표들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또 예측치하고 좀 다르게 나오겠는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일단 뭐 하나만 나왔으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미시건 대학에 있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기 보면 이게 심리 지수 전체거든요. 누계가 이제 80 데이터 여기서 80에서 81.2로 살짝 올라갔어요. 이 차트로 보면 여기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 이게 여기서 80으로 살짝 올라갔어요. 실제로는 약간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살짝 올랐죠. 뭐 이거는 변동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굉장하네 이렇게 느낌을 가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이라도 올랐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한 가지 더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건 이거예요. 현재 상황은 안 좋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살짝 안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미래 상황은 물론 현재 상황보다 더 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은 앞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덜한 것 같아요. 유럽보다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뭐 봉쇄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으면서 이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긴 했지만 봉쇄나 이런 조치들을 막 국가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환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거나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한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산업 생산인데요. 산업 생산은 이제 긴 차트로 보면 이 빨간 게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는 전년 동기 대비고요. 이 연두색이 전월 대비예요. 그래서 이걸 당겨보면 여기 보시면 빨간 걸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숫자를 보십시오. 여기 올라갔다가 102.15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1.5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연두색 요거는 이제 전월 대비인데 전월 대비도 마이너스로 터닝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된 거죠. 전년 동일 대비 당연히 밑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산업 생산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락다운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혔던 게 풀리면서 뭔가 활력을 보이고 있다가 점점점 그 상황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뭐 재고 조정이 충분히 안 된 것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막았던 게 이제 풀린 그런 반사적인 효과도 있었던 거죠. 이전에 계속. 그리고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동률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71.9, 70.3에서 70.5, 70.1로 전체화 제조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중에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사전에 좀 이렇게 예측하는 데이터들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뉴욕 연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쪽은 아직 스타트가 안 됐고 그래서 여기 뉴욕 이제 4월치 데이터가 이제 나올 때마다 뉴욕 연준에서 이렇게 그 미래 그러니까 4분기 데이터들 GDP 성장률을 측정하는데 계속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이건 이제 어제자까지 나온 걸 다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예측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는 그거를 못 떠받치고 있었는데 락다운이라고 하는 걸로 급격히 수축된 이후에 매월 그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재개되면서 반등했고 그 힘과 그 로빈후드니 뭐 서학개미니 이런 하여튼 유동성의 힘을 통해서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밀고 올라온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위로 계속 튀어 올라왔던 지표들이 점점 방향성을 약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일단 상승 궤도가 떨어지면서 약간 힘을 잃어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고 아직 소비자 심리는 미국은 꺾이질 않고 있죠. 주식시장을 잠깐 몇 가지를 보면 가장 먼저 거론할 게 이제 렘데시비르인데 렘데시비르에 대한 효과가 WHO에서는 거의 없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어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임상 3개가 이제 3상 임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임상 진행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약간 중단되는 사례가 펼쳐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면 그러니까 뭐 치료제든 백신이든 불확실성이 올라오면 투자 심리는 악화될 것 같아요. 긍정적이기보다는.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그냥 보는 거 정도. 경제지표는 내려갈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본 이유는 이제 렘데시비로 보면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건 이제 네이버 증권에서 네이버에서 이제 해외 주식도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조회가 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이제 처음 봤습니다. 사실 다른 쪽에서 계속 보다가 인베스트닷컴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 주식 차트를 보면 여기 급등해서 정점을 치고 밑으로 다 밀려 내려갔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다 주식에서 돈 벌겠다고 뭔가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밖으로 던지고 이 시기에 많이 튀었을 때 경영진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보도가 예전에 나왔었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사서 이때 안 팔았던 분들은 지금 거의 뭐 본전으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투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제 계속 치료제를 제대로 만들고 그 투심이 살아있으면 계속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계속 이제 정점 치고 나서 흐물흐물해서 뭐 그 너무 거품이 많다 이런 보도들도 많았었는데 그다음 이제 그 애널들의 보고서도 좀 많았었는데 테슬라 가격을 인하하면서 약간 들렸었습니다. 가격이 테슬라 가격 인하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살짝 올라갔었거든요. 가격 인하 뉴스 보도로. 그다음에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밑으로 훅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 인하로 인해서 대규모로 더 많이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가격을 인하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루시드 에어가 그 이 테슬라를 대적하는 또 다른 기업인데 이거 찾아봐도 의미 없으십니다. 이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미국에. 얘네들이 그 뽑아낸 가격대가 그 테슬라보다 약간 낮은 수준 정도의 거의 경쟁차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가격을 인하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을 인하하는 게 많이 파는 것에 대한 그 신호가 아니고 사실은 경쟁이 심화됐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혼자 독주 체제로 달려가면서 뭔가를 팔아도 안 될 그럴 목표치를 정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CEO가 루시드까지 이렇게 경쟁차 얘네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전기차 경쟁차는 생기겠죠. 그러면 이 테슬라 CEO가 말하는 그런 목표점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 목표치가 뭐 전체 그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대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얘가 이제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못 탔으니 다른 거라 또 타자고 서학개미들께서 혹은 미국 사람들이 올라간 주식이 니콜라죠. 니콜라가 어제 16% 빠졌습니다. 보시면 상장 이후에 급등했다가 계속 빠져서 이 밑에까지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세게 터졌을 때 빠졌었는데 24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오늘 확 밑으로 밀려 내려갔는데 이유는 이거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그 니콜라에 있는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스로도 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GM하고 뭔가 협상이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그 GM하고 같이 가면 뭐 잘 가겠지. 그것도 괜찮겠지만 GM이 없어도 혼자 잘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이거 GM하고 협상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협상이 틀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진짜 사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위험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밑으로 쓸려 내려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잘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던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점점 둔화되거나 아랫방향으로 다시 꺾이거나 이런 방향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확산세 지금 이제 가을 겨울 확산세를 막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확산세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좀 더 심화되겠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정쟁적인 문제 때문에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상원을 모두 민주당이 쓸고 갈 수 있을 상원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산 너머 뒤에 트럼프가 불복하는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불복에 동조하는 그 극진 우파들 극우파들의 어떤 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 우파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데서 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좌우가 대립하는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지로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가지고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걸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저희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조금씩 상황을 지켜보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최종 판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